예, 넥스기술 김상길입니다. 극한 하중에 의한 구조물 연쇄 붕괴 사례 실험 및 해석 기법 소개에 대한 온라인 기술 강좌를 시작하겠습니다. 강의 내용은 보시는 화면과 같고요. 제가 간단하게 1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저희 기술연구소 소장인 규영태 박사님께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을 몇 개 먼저 보고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쿨링 타워에 대한 발파 해체 관련 영상입니다. 실제 공사 상황이랑 수치 해석 프로그램으로 시뮬레이션 된 영상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극한 하중에 대해서 묘사하기 위해서는 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재료기와 비선형을 묘사하는 것 외에도 실제 이런 종류의 해석들은 구조물의 붕괴가 발생했을 때 이 파편들이 실제 계획된 구간 내에 있는지, 뭐 비상거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추정해가지고 인접 건물에 대한 영향은 없는지에 대한 분석들도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붕괴 형상이라든가 파편들이 어떤 식으로 거동하는지에 대한 묘사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음 영상은 미나 플라자에 대한 발파 해체 영상입니다. 앞에 쿨링타워와 같이 실제 공사가 진행되었을 때와 사전에 수치해석으로 시뮬레이션 했던 상황들이 잘 일치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2018년도에 실제 발생했던 고가 보도교에 대한 붕괴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는 포렌식 관련 해석입니다. 실제 현수 보도교를 갖다 묘사를 하고 실제 붕괴와 어, 붕괴가 발생된 원인을 찾기 위해서 시뮬레이션 했던 영상들입니다. 다음 보시는 거는 연결부 파손에서 교량이 점진적으로 붕괴되고 있는 영상들을 시뮬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렸던 프로그램은 ELS라는 프로그램입니다. 주로 폭발이라든가 충돌, 그 다음에 발파 해체, 뭐 극한의 지진이라든가 풍화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하고 시뮬레이션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저희가 지난 5월에 대리점 계약을 맺어가지고 본격적으로 국내에 보급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개발사는 ASI라는 미국 회사입니다. 실제 지진 충돌 폭발 화재 등과 같은 극한 하중에 대해서 구조물의 예기치 않는 파괴 붕괴 고동을 예측 분석하는 프로그램인데 실제 개발도 하고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는 기술 집약적인 회사입니다. 해석의 범위 자체가 폭발이라든가 이런 것들과 연관이 있고 테러 위험들이 있기 때문에 실제 미국 정부 주요 인정이 필요했기 때문에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미국 국방위협감소국이라든가 미국 국토안보부의 인정을 받은 상태이고요. 보급된 주요 고객사들도 보면은 국방이라든가 육군사관학교 등 이제 이런 데와 연관된 데가 많고 우리나라에 보급된 데는 국방과학연구소와 포렌식 해석 때문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급이 되어 있고 학교에 두 군데에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이 프로그램은 미국 상무부의 제재를 받는 국가단체는 판매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게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보급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ELS가 다루는 해석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소개해드리고 제 발표는 마칠 텐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극한 하중에 대한 다양한 문제들을 갖다 풀 수 있게끔 프로그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폭파 해석 같은 경우에는 실제 3천원 비상용 동적 해석을 수행해서 폭발 하중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을 분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UFC 하중 등 이런 코드에서 지원하고 있는 하중에 대해서는 데이터베이스화 되어 있고 사용자가 폭발 하중을 갖다가 정의할 수 있습니다. 재료기하 비선형 등 엄밀한 해석을 수행하고 특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펴보지 않은 폭발 후 폭발에 의한 잔해의 영향이라든가 다른 구조 구성 요소에 미치는 영향들을 시각화도 가능하고 실제 붕괴가 되었을 때 이 붕괴 형상이라든가 파손된 부재가 어디까지 뭐 날아가는지 낙하 영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정밀하게 묘사할 수 있기 때문에 2차적인 피해에 대해서도 파악이 가능하고요. 붕괴 형상을 다 자세히 시뮬레이션 한다는 얘기는 실제 인명 구조라든가 이런 데에 대해서 사전에 시뮬레이션 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데몰리션 어널리시스 철거 관련 해석인데요. 철거 시에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겁니다. 발파 해체라든가 또는 뭐 굴삭기라든가 기타 장비를 이용한 수동 해체 등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이런 모든 철거에 관련된 방법론에 대해서 구조 해석 시뮬레이션이 가능하고요. 현재 아마 국내에서 발파 해체된 부분들은 거의 대부분 이 ELS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실제 해석이 수행이 되었습니다. 실제 발파 철거할 때는 이제 구조물이 붕괴가 되면서 파손된 부재들이 이제 계획된 철거 계획에 이제 미리 사전에 계획된 어떤 구역 내에 존재를 한다든가 이래서 다른 2차 피해들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 가능한 파편의 속도라든가 위치 등에 대해서 물리학적인 어떤 구동에 대해서 실제 해석과 시각화가 가능합니다. 또 인명피해라든가 자산 리스크가 없나 최적화된 철거 계획을 갖다 여러 개 시뮬레이션하고 이거에 따라서 실제 해석을 사전에 수행을 해서 최적화된 계획을 수립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포렌식 엔지니어링 부분입니다. 포렌식 엔지니어링 부분은 이제 폭발이라든가 점진적 붕괴, 지진 등과 같은 제한적인 아주 극한하중 상태에서 구조물이라든가 손상이 파괴가 발생했을 때 실제 이 붕괴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 구조물의 위크 포인트라든가 뭐 여러 가지 예측 가능한 분석 원인을 갖다가 예상을 하고 시나리오를 짜고 이에 따라서 해석을 수행한 후에 붕괴 형상과 비교를 해서 실제 원인을 파악하는 해석입니다. 또 이런 분야의 일들은 일반 어, 그 전문가들에 대해서 발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본 비전문가들에 대해서도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어떤 보고가 필요한데 거기를 위한 어떤 분석 시뮬레이션이라든가 영상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작성이 가능합니다. 유리 성능에 대해서 평가도 가능한데요. 유리 성능에 대해서는 실제 이제 구조물이 외부라든가 내부에 어떤 폭발이 발생했을 때 인명피해의 대부분은 사실 인명피해의 상당 부분이 유리 파편에 의해서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LS에서는 이 유리에 대해서 구조적인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서 건물 같은 면에서 외장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피해 영향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지진 관련 해석인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하는 거는 이제 설계 기존에 나와 있는 내진 성능 목표에 따라서 또는 지진 규모, 목표 규모에 따라서 성능 기반 내진 해석이라든가 내진 보강 설계 등을 수행을 하는데 ELS에서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인 구조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어, 현재까지 풀 FM 방식으로 풀고 있는데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는 피마 힌지라든가 파이브 힌지를 이용해서 하지 않고 풀 FM 해석을 하고 있는데 ELS는 이제 효율적인 AM이라는 방법을 통해 가지고 어, 성능 기반 내진 해석이라든가 내진 보강 해석이 가능하고요. 뭐 또 예기치 않게 큰 지진이 났을 때 붕괴 관련된 해석도 수행을 하고 또는 붕괴 현상을 시뮬레이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붕괴 현상을 기준으로 인명 구조를 위한 어떤 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어, 점진적인 연쇄 붕괴라든가 이제 취약도 분석인데요. 어디에 적용하는지 차이지 이 프로그램 자체가 뭐 폭발이라든가 충격이라든가 엄청나게 큰 지진이라든가 바람 하중 등 이런 극한 하중에 대해서 구조물에 대한 비선형 고동을 분석을 하고 또 이에 더 나가서 붕괴에 대한 실제 어떤 식으로 붕괴가 일어나는지 형상에 대한 것들 또 파손된 부재가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이런 후속적인 것까지 시뮬레이션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이벤트별로 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시나리오별 붕괴에 따라서 구조물의 취약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취약성 평가 분석 쪽에서는 UFC에 나와 있는 건물의 설계 요구사항, 그러니까 점진적인 붕괴를 방지하기 위한 건물의 설계 요구사항에 대해서 판정을 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ELS 제품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는데요. 이런 프로그램들은 사실 아마 여러분들이 가장 익숙한 제품은 LX 다이나일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제품 중에 하나고, 현재 제가 보여드린 이런 것들에 대한 해석이 모두 가능한데요. 이 프로그램들이 사실 건설 쪽에 적용할 때 좀 어려움이 있는 것들은 실제 우리가 다루고 있는 건설에서 토목 건축 구조물들은 뭐 실제 RC 같으면 철근에 대한 묘사라든가 프리스트레스 구조에 대한 묘사
또는 뭐 교량에서 현수교라든가 사전교라면은 케이블에 대한 거동을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어야지 전체 구조물에 대한 묘사가 가능한데 LS 다이나 같은 경우에는 기계분야에서 발전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어, 제가 말씀드린 이런 기능이 있다 그러더라도 실제 건설에 관련된 구조물에 적용하다 보면은 음, 구조물의 시스템을 갖다 정확하게 모델링 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반대로 ELS 제품 같은 경우에는 실제 건설에 최적화가 되어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이런 제가 말씀드린 그런 RC 철근이라든가 프리스트레싱 또는 뭐 현수선의 영향 이런 것들에 대한 묘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초기 모델을 은밀하게 구축할 수 있고요. 해석 기법 역시 AS사에서 독자적으로 AM이라는 독자적인 기법을 통해서 LS 다이나믹에서 상당히 비교해서 빠른 속도로 해석을 수행하고 결과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 실험이라든가 다른 타 프로그램과의 비교, 검정, 뭐 논문 발표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실제 해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에 대해서는 뭐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예, 제 발표는 간단하게 마치고요. 좀 더 자세한 해석 기법이라든가 어, 관련 내용들은 조인태 박사님이 이어서 소개를 드릴 겁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폭발 및 충격에 따른 구조물 연쇄 붕괴 사례에 대한 실험 및 해석적 비교에 대해서 설명드릴 넥스기소 주영태라고 합니다. 현재까지 폭발 및 충격에 따른 연쇄 붕괴 해석을 할 때는 국내에서는 LS 다이나를 쓰고 있는데요. 뭐 실질적으로 대안이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그 대안이 될 만한 소프트웨어인 위에 보시면 Extreme Loading for Structure라는 ELS라는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로 포커싱은 ELS 프로그램에는 어떤 방식으로 해석을 하고 그리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있으며 신뢰성은 어느 정도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주안점을 삼고 설명을 드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목차로는 구조물 붕괴 시뮬레이션을 위해 해석 기법을 소개하고요. 그다음에 그 중에서의 해석 기법 중 하나인 ELS에서 사용하는 AEM이란 방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검증 모델들도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순서로는 구조물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고요. 네 번째로 타 소프트웨어, 주로 뭐 LS 다이나 또는 뭐 세비천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뮬레이션 예제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 가지 구조물 붕괴를 위한 여러 가지 시뮬레이션 해석 기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조물 붕괴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폭발 및 붕괴에 의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구조물 붕괴가 구조- 이제 거기서 고려할 사항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구조물에 주로 사용되는 재료의 비선형 고동을 고려할 수 있는지 주로 균열이 되겠죠. 철근 콘크리트가 많으니까요. 두 번째로 동해석을 고려할 수 있는가 그리고 해석 시간은 빠른가 세 번째로 요소 분할이 가능한가, 그리고 컨택을 고려할 수 있으며 성능이 좋은가, 그리고 폭발 하중을 고려할 수 있는가,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요소 분할과 이제 컨택이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을 고려할 수 있는 수치 해석 기법 종류로는 일반적으로 FEM, DEM, MPM, AEM 이렇게 여러 가지가 알려져 있는데요. FAM은 잘 아시겠지만 유한요소법이 되겠고요. DEM은 Discrete Element Method라고 해가지고 있고요. MPM은 Material Point Method라고 해서 최근 이제 많이 사용되려고 이제 막 준비 중인 그런 방법이라고 소개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AEM이라고 해서 Applied Element Method라고 있는데요. 이게 바로 ELS에 사용된 해석 기법이 되겠습니다. 되게 간략화된 기법이고 가장 최근에 만들어진 기법이기도 합니다. 여기 있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가장 역사가 짧지만 짧다는 얘기는 곧 최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먼저 FEM은 다들 잘 아시니까요. 보시면은 여기 대표적인 소프트웨어로 LS 다이나가 있죠. 그래서 읽어보면 일반적인 내용들을
이제 거론하고 있습니다. DEM 같은 경우는 이제 잘 모르실 텐데요. DEM 같은 경우는 입자 위주의 이제 해석을 나타내는데 입자와 입자 사이를 스프링으로 연결을 해가지고 이제 그 사이의 관계를 결정짓는 그런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DM 같은 경우는 주로 그래뉴얼 문제라고 해서 사일로에 쌓이는 이제 알갱이들 또는 석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쌓을 때 이제 석탄 쌓을 때 이제 큰 문제가 되잖아요. 잘 이쁘게 쌓지 않으면 이제 화재 위험도 있고 해가지고 그런 거 해석할 때 많이 사용을 하는데 해석 예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예제는 어떤 벽면에 이제 단단한 것이 충돌했는데 충돌 물질은 안 보이고 벽면만 보여지는 건데 이렇게 이쁘게 찢어지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알갱이 입자 가지고 구조물을 이렇게 표현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예제는요. 진정한 DEM의 실제적인 예제라고 볼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삼엠 붕괴라든지 이런 것들, 알갱이가 쏟아지는 문제, 이런 것들 할 때 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거를 왼쪽과 같이 구조물 레벨로 해가지고 찢어지고 폭발이 해서 찢어지고 날아가고 이런 것들을 구현을 할 수 있는데 약간 좀 목적이 다르다 보니까 DEM은 주로 이런 문제, 이제 알갱이가 있는 문제에 많이 요즘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유체 쪽까지도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유체를 매우 작은 입자로 모델링을 해서 물알갱이가 막 튀어다니는 그런 것까지도 출렁임까지도 이걸 DEM으로 요즘은 사용하는 것을 볼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MPM이라고 해서 매트리얼 포인트 메소드인데요. 이거는 메쉬망을 별도로 짜진 않아도 되는데 일단 가상의 메쉬가 있고 그 메쉬 안에 매트리얼 포인트가 존재하고 그것들의 운동을 갖다가 균형을 해서 해석을 진행할 수 있게끔 하는 수치 해석 기법이 되겠는데요. 최근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지금 상용 프로그램으로 나온 건 아직은 없고요. 분야로는 뭐 구체역학, 유체역학, 뭐 여러 가지 기체역학까지 다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최근엔 유럽에서는 삼연분계 해석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뭐 상용 프로그램 나와 있지 않지만 이제 저기 연구용으로 나온 게 있어서 그걸로 이제 많이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용 예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삼연분계 예제가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디즈니에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NPM을. 실제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겨울왕국에 있는 그 눈을 전부 NPM으로 다 모델링을 한 건데요. 보시면은요. 여기에서 튀어 올라가는 저 눈들, 밟히는 저 눈들은 전부 다 수치 해석을 통해서 해석이 된 겁니다. 저 기법 자체가 NPM으로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구조물 해석이나 이 고체역학에도 사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조물 해석이나 붕괴에도 충분히 사용 가능한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저도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해석 기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AEM이라고 해서 이 ELS에 탑재되어 있는 해석 방식인데요. 95년도에 도쿄대에서 FEM과 DEM 사이를 연결하기 위해서 고안한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DEM은 알갱이 문제죠. 그것들의 컨택으로 정의가 돼서 그런 유사한 문제를 해석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것과 FEM, 연속체 문제를 두 개 합쳐가지고 구조물 붕괴나 아니면 붕괴 시뮬레이션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든 겁니다. 95년이라는 되게 짧은 역사. 95년이면 되게 짧은 거죠. 유한 요소나 다른 것들은 보통 60년대 아니면 70년대에 고안이 됐던 방법들이기 때문에 95년에 이제 고안된 건 상당히 전문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개의 강체를 스프링으로 연결해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하는 그런 기법이 되겠는데요. 자세한 거는 뒤에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M 기법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 그거에 대한 간단한 검증 모델들, 부재 단위의 검증 모델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EM에서의 엘리멘트 컨셉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쪽이 구조물 형태고요. 구조물에서 일부를 떼어냈을 때 그 일부를 이렇게 작은 알갱이들, 요소가 되겠죠. 여기서는 부재를 뚝 떼어서 요소로 이제 보여지고 있는데요. 그 요소들이 요소와 요소 사이를 이렇게 스프링으로 연결을 한 겁니다.
얘는 유한 요소와 다르게 절점이 요소의 모서리에 있는 게 아니라 꼭지점에 이제 절점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이 요소의 정중앙에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절점이 한 개짜리예요. 그래서 요소와 요소는 절점이 두 개가 있고 두 개의 절점을 스프링으로 연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면에 연결되는 스프링은요, 노멀 방향 하나와 전단 두 방향의 스프링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게 특정 길이보다 더 늘어나게 되면 스프링이 이제 디스커넥팅 시켜가지고 요소가 분리되죠. 그래서 폭발했을 때 어떤 부재가 날아가는 현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같은 경우는 부재의 어떤 특정 부위를 지나갈 텐데요. 이제 요소를 분할하고 나중에 이제 철근을 배근을 할 텐데 요소의 어떤 위치로 철근이 지나가는지를 얘가 자동 계산해서 그 위치에다가 철근의 물성에 해당되는 스프링을 이렇게 달게 됩니다. 전단 두 방향과 노멀 방향으로. 그래서 요소는 실제로 리인포스먼트를 요소처럼 얇게 넣어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대체적으로 스프링으로만 표현을 해서 요소 거동을 할 수 있게끔 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도는 총 6개가 물리자유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데 요소와 요소 사이를 6개의 물리자유도를 나타낼 수 있게끔 이렇게 거동을 할 수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노멀 방향, 퓨어 방향 두 방향 있고요. 회전을 통해서 스프링이 한쪽은 늘어나고 한쪽은 줄어들면서 이제 회전을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연내 회전도 두 방향의 전단 스프링이 늘고 줄면서 이제 거동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매터리얼 모델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EM에는 현재 콘크리트와 철근, 그리고 강제, 이런 건설 쪽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들, 비선형 거동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콘크리트 같은 경우는 마에카 오카무라 모델이라고 해가지고 들어가 있고요. 이렇게 콘크리트의 압축인장을 다 아우르는 거동 모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철근 모델 같은 경우 바우싱 이펙트를 고려할 수 있는 이런 모델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강제 같은 경우에 봄비세스 모델이 들어가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콘크리트 안에 묻혀 있는 이런 이제 인체형 강이 이렇게 묻혀 있다고 봤을 때 이걸 모델링 할 때는 실제로 얘를 다 잘라 가지고 하나의 요소로 모델링을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인베이드 형태로 요 안에 들어가 있으면 얘를 스프링으로 연결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결과를 비교해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소가 분리돼서 이제 붕괴가 될 때 부재와 부재, 요소와 요소끼리 이제 컨택이 일어날 텐데 이게 붕괴 시뮬레이션의 컨택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되겠죠. 붕괴가 될 땐 여러 가지 컨택이 있을 수 있는데요. 포인트 투 서페이스 컨택이라고 해서 두 개의 전단 스프링과 노멀 스프링으로 컨택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그라운드와 요소가 이렇게 컨택이 정의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라인 투 라인 컨택이라고 해서 이 컨택 중에서 좀 어려운 기술이긴 한데 라인 투 라인 컨택에서 모서리끼리 컨택이 일어나는 것도 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소 분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한 요소 같은 경우는 요소 분할을 나타낼 때 이렇게 되는 요소 연결은 이제 허용을 해주지를 않죠. 그래서 여기 만날 때 이거 만나는 부분을 이제 고려해서 요소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AEM 같은 경우는 그냥 이렇게 분할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맞닿는 면을 얘가 자동 계산해서 거기다가 스프링을 연결만 시켜줘요. 맞닿는 면을 계산해서 그 위치랑. 그래서 뭐 이제 메싱이나 이런 거를 되게 막 심각하게 고려해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른쪽과 같이 이렇게 듬성듬성하게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주요 부재 같은 경우는 좀 잘게 잘라가지고 해석 결과의 정밀도를 높일 수도 있고요. 이제 별로 안 중요한 부분 같은 경우는 듬성듬성 잘라가지고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재미있죠. 그래서 이렇게 요소와 요소를 스프링으로 연결을 하기 때문에 되게 간단한 간략한 해석 기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런 간략한 해석 기법이다라는 이제 고정관념이 딱 박히는 순간 대부분의 분들이 이제
그러면 해석 정밀도는 떨어지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실 수가 있어요. 실제로도 뭐 그럴 수 있죠. 대신에 이게 요소를 많이 분할할수록 괜찮은 결과를 보여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게 충분히 작은 사이즈로 분할이 된다면 상당히 높은 정밀도를 보여주는데 생각보다 놀랍도록 유한 요소랑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제 부재 단위 해석 결과를 보여드릴 텐데요. ELS는 붕괴를 위한 동해석뿐만 아니라 정해석도 이제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부정정 본데요. 이쪽은 완전 고정 단위고 이쪽 롤러를 달았습니다. 수평방향 롤러. 그래서 이런 사이즈고 부재 강성은 이런데 보시면은 여기 경계 조건이 요소 중앙에 이렇게 발생을 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방법은 요소 중앙에 절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쪽에 경계 조건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델링 하실 때 여기 경계 조건이 들어갈 수 있는 요소 중앙과 중앙 사이를 고려해서 이 모델링을 수행을 하셔야 돼요. 요소 길이가 19.68인치가 되게끔 이 중앙과 중앙 거리가 19.68인치가 되게끔 피트가 되게끔 모델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소는 이렇게 일반적인 유관 요소 사이즈를 이제 잘랐고요. 그리고 하그중을 줬는데 재료물성 보시면은 여기 탄성계수만 있고 푸화성비가 안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눈치채셨겠지만 얘는 스프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연소체 역학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 방으로 눌렀을 때 그 측방향으로 이제 팽창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소 자체는 리지드하고 그 리지드와 리지드한 요소 사이를 스프링으로 연결하기 때문에 눌렀을 때 측면 방향으로 팽창이 되질 않기 때문에 푸화성 효과를 고려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단점이 있겠죠. 구소갑에 의한 효과라든지 이런 것들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프로그램 목적 자체가 붕괴이기 때문에 붕괴는 균열이 간 후의 거동이기 때문에 그리고 순간적인 하중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화성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붕괴에서는. 그래서 이거에 대한 단점은 크게 작용하지 않는다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 결과를 보시면은요. 핸드 칼큘레이션 같은 경우 디플렉션 0.0875에서의 가운데점에서의 처짐을 받고요. 로테이션은 이렇게 발생을 했는데 FEM과 AEM이 똑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처짐이. 그리고 로테이션은 FEM은 당연히 솔리드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고요. AEM 같은 경우는 스프링의 로테이션 각을 계산해서 출력을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나왔는데 실제 계산과 한 6% 차이가 났습니다. 디플렉션보다도 더 차이가 덜 났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 FEM보다 이제 로테이션 값까지도 알아낼 수가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정밀도는 생각보다 높죠. FEM이랑 똑같으니까요. 트러스 부재 같은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얘는 요소 하나짜리가 정밀도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생각보다 FEM과 핸드 칼큘레이션은 똑같이 나왔는데 AEM 같은 경우는 7% 정도의 오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변단면 캔틸리버보에 대해서 이제 모델링을 했는데요. 보시면 핸드 칼큘레이션은 3.63 나왔고요. FEM과 AEM은 거의 차이 없이 비슷하게 나온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플빔 이제 4포인트 밴딩 휨 실험을 한 건데요. 사이즈는 이렇게 되어 있고 FRP가 밑에 이제 보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FRP 패널이 밑에 붙어 있는 거고요. 해서 균열 해석을 수행을 해서 FEM은 여기다 실지 않고 얘는 실험 결과 비교를 했습니다. 했을 때 실험 결과 잘 일치하는 거 보여주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프린시펄 스트레인 결과를 통해서 이렇게 균열 방향까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또 포포인트 밴딩인데요. 이거는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예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근이 밑에 이제 배근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했을 때 실험 결과를 보시면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균열 형상 자체도 보시면 일반적으로 지점에서 하중판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균열을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거는 뒷빔에 대한 이제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얘는 이제 반복 하중, 사이클릭 하중을 줘가지고 이제 비교를 했는데 실험하고 ELS랑 상당히 또 일치를 잘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충격 하중에 대한 다이나믹 해석을 한 겁니다. 난리니어 다이나믹 해석을 했는데요. 이런 이제 볼을 놓고 여기다 충격을 준 건데 사실은 기둥이고 측방향으로 이제 충격 하중을 준 건데 모델링을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충격 하중은 이렇게 밀리세컨 단위로 되어 있고요. 충격 하중 이런 식으로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실은 기둥 문제였고 밑에 압축 하중을 그러니까 밑에 보시면 압축 하중을 먼저 주고 측방향으로 이제 충격 하중을 준 시나리오를 보실 수가 있고요. 이 모델을 이렇게 싱글 DOF 모델로 이제 치환을 해가지고 요 해석 결과랑 같이 비교를 한 거를 보실 수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핸드 칼큘레이션이다라고 뭐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시면 점으로 되어 있는 해석 결과와 주황색, 핑크죠. 이제 싱글 DOF 모델의 해석 결과, 그리고 ELS 해석 결과를 보실 수가 있는데 상당히 유사하게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오른쪽도 이제 해석 결과를 보여주는데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이제 균열 형상, 이건 균열 형상을 보여주고 있는데 0.056초일 때 균열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부재 단위 해석 결과를 쭉 보여드리는데 정적 결과 같은 경우는 보시면은 보셨다시피 FEM과 상당히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비선형, 정적 비선형 해석이나 동적 비선형 해석도 실험 결과와 상당히 좋은,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 이렇게 깍둑 썰기된 모양으로 스프링만 달았는데도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어서 보여드린 결과만 봤을 땐 신뢰도가 상당히 있다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구조물 규모의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비교하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샌디에고에 있는 실제 호텔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는 평면도를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는 호텔에서 요만큼만 없애려고 했던 겁니다. 부지를 너무 많이 차지했나 봐요. 이렇게 이거를 없애려고 해서 이제 여기다 폭약을 설치해서 이제 폭발에 의한 해체를 하려고 이제 계획을 했고요. 보시면은 이 부분이고 안에 다 비어 있는 형상을 보실 수가 있고요. 시나리오를 보면 1층에 이 두 기둥을 없애서 폭삭 주저앉혀서 이제 이걸 해체하려고 한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위에서 보시면 이쪽 1층에 이 두 기둥을 이제 제거를 할 건데요. 오른쪽 결과를 보시면은 이 결과는요. 2층 A3 요 지점이죠. 요 지점에 변이 측정 데이터, 수직 방향 변이 측정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빨간색이 실험 결과, 이제 하늘색이 AEM 결과, ELS 결과죠. 그리고 검정 실선이 FEM 결과인데요. LS 다이나일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정확히는 뭔지 안 알려졌는데, 보시면은 FEM과 AM이 상당히 잘 일치를 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빨간색은 처짐이 점점 내려가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이제 실험 결과와 AEM 결과 두 개만 보여드리는 건데요. 3층 가로보에 2번, 3번 가로보에 가운데 스트레인 게이지를 달아가지고 그 스트레인 게이지의 결과를 비교를 한 겁니다. 상당히 잘 일치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예제 같은 경우는요, 국내에서 실험을 한 겁니다. ELS 소프트웨어를 검토해 보려고 이제 실험을 했던 것 같은데요. 논문에 있는 결과를 가져와서 차용을 해서 소개를 드립니다. 실험을 위해서 가로 세로가 80, 80짜리인 80cm짜리 이제 조그마한 규모의 구조물을 모델링을 했는데요. 3층짜리와 5층짜리 두 개를 모델링을 했습니다. 가운데 이제 철근까지 배근을 해가지고 조그만데도 불구하고 철근까지 배근을 해서 상당히 좀 실험을 좀 세밀하게 한 것 같습니다. 시나리오로는 밑에 있는 두 개의 기둥을 이제 폭발을 통해서 이제 제거를 해서 붕괴되는 시뮬레이션을 한 거고요. 5층 같은 경우는 1, 2층을 기둥을 동시에 없애가지고 이제
실험을 수행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양쪽에 두 개의 표가 있는데요. 왼쪽 표가 3층 건물, 오른쪽 표가 이제 5층 건물짜리의 해석 결과인데, 해석 결과로서 이제 동영상을 해서 각 시간대별로 ELS 결과와 어떻게 비슷한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쓰러질 때까지 보시면 쓰러지는 형상 자체가 상당히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붕괴되는 모양까지도 상당히 비슷하죠. 3층, 5층 전부 다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양 자체가 비슷하다 보니까 시간에 따른 변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두 개가 거의 일치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죠. 상당히 실험도 잘했고 결과도 잘 나온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로서요. 이게 배리어가 있고요. 폭탄이 터졌을 때 그에 저항하는 배리어를 하나 이제 어떤 회사에서 만든 것 같아요. 만들어 놓고 테스트를 한 건데요. 이제 얼마나 가까운 곳에서 터졌을 때 이제 얘가 이제 찌그러지지 않는가 또는 임계 거리를 이제 계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얼마나 가까운 데서 터졌을 때 얘가 그러니까 붕괴가 되는가, 얘가 파괴가 되는지 테스트하기 위해서 각 거리별로 이제 실험을 했고 그걸 또 해석을 했는데요. 모든 거리에 대해서 다 구조물을 만들고 이제 폭탄을 터트려 가지고 실험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 3개 정도 거리인 0.5m, 3m, 5m에 대해서 실험을 하고 그거를 ELS를 해석을 한 다음에 두 개를 비교해서 해석 결과가 비슷한 경우 ELS만 가지고 테스트를 해서 임계 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임계 거리를 찾는 그런 실험을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시면은요, 이렇게 구조물을 ELS로 모델링을 한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폭발에 의해서 이제 영향을 보는 건데, 이게 0.5m, 3m, 5m 결과를 보여주고, 그 시간에 따라서 영역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변이에 대해서 이제 봤을 때 0.5m, 3m, 5m를 봤는데요. 0.5m는 완전히 구조물이 파괴가 됐고요. 3m, 5m는 영향이 거의 없었다라고 판단을 해서 0.5m에서부터 거리를 늘려가서 해석을 통해서 이제 실험 결과가 잘 일치했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서 0.5m로부터 떨어뜨려 가면서 어느 거리까지 영향이 있는지를 이제 알아내는 그런 실험을 수행을 했는데요. 이거는 실험 결과 ELS 결과를 이제 비교를 했는데 실험 결과 보시면 진동이 많이 없고 이제 해석 결과 같은 경우 진동이 많이 일어나는데 실제로 실제 자연산 그러니까 이제 공기 중에 있는 것 같은 경우 댐핑이라든지 이런 것 효과가 부수적으로 더 들어가기 때문에 진동이 많이 덜 생길 수 있습니다. 해석 결과보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다고 볼 수 있고 AEM 방법의 ELS 결과가 실험 결과보다 더 크게 나왔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설계를 좀 더 보수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EM 결과가 더 크게 나왔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이제 그러면 AEM은 ELS를 가지고 해석만 수행해서 임계거리를 계산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렇게 거리별로 해석을 수행을 한 겁니다. 그럴 때 실험을 했을 때와 이제 ELS로 해석했을 때 파괴 형상 보여주고 있는데 보시면은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고 안 비슷하다고도 할 수 있겠죠. 자, 0.6m 있을 때도 이제 구조물이 파괴가 됐고요. 1m, 1.25m, 1.35m일 때까지도 파괴가 됐는데 1.4m부터 1.4m 거리에서 폭발을 했을 때 이제 괜찮았다 해서 구조물에 대해서 이제 홍보할 때나 팜플렛에다가 이러겠지. 임계거리 1.4m에 대해서는 안전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려고 이걸 찾았던 것 같습니다.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제 추측상 그러려고 이거를 테스팅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실제 실험 결과랑 비선형 실험 결과랑 이제 해석 결과랑 쭉 그러니까 그 비교를 통해서 보여드렸는데 이것도 꽤 괜찮은 결과들을 다 보여주고 있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제부터 탑소프트웨어 비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비청 결과와 이제 동해석 결과를 비교를 해드릴 텐데요. 예, 이런 구조물이 있고요. 세비천 모델링은 이렇게 간단하게 했고요. ELS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모델링을 했습니다.
폭은 5m, 높이는 3m고요. 물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이제 비교하실 때 이제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세비청 같은 경우는 자중을 주지 않은 상태로 동해석을 수행을 했습니다. 이게 지진 하중을 준 것 같은데요. 자중을 넣지 않고 그냥 흔들기만 했고요. ELS 같은 경우는 자중이 들어간 상태에서 흔들었습니다. 그래서 세비청 결과 같은 경우는 초기 전단력이라든지 초기 모멘트가 이제 없는 상태에서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ELS는 그런 것들이 발생한 상태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해석 결과로는 요 왼쪽 밑에 충력과 모멘트 전단력 결과를 여기서 보고요. 변이 결과는 왼쪽 상단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개 비교한 결과인데요. 요 같은 경우는 이제 가속도 결과를 보여주는 가속도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변이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요거 같은 경우 이제 검정색으로 표기돼서 잘 안 보이는데, 얘는 변이 결과, 얘는 모멘트 결과입니다. 모멘트 결과는 모양은 똑같은데 약간 좀 세비청 결과가 시프팅이 되어 있는 것 같죠? ELS가 시프팅이 되어 있다고 봐야 되나? 세비청 같은 경우 0에서부터 시작되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중을 고려 안 한 상태에서 흔들었기 때문에 이렇고요. ELS 같은 경우 초기 모멘트가 있는 상태에서 흔들려서 이렇게 밑으로 살짝 내려가 있는 형상이 돼 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단력 같은 경우는요, 보시면 ELS 같은 경우도 0에서부터 올라간 상태에서 해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 두 개가 시프팅이 되어 있지만 상당히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결과도 마찬가지로 이제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방금 게 이제 세비청 결과와 ELS 결과를 표로 나타낸 건데요. 두 개가 이제 뭐 진동 모드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고유치 해석을 했을 때 결과 비교를 한 건데요. ELS와 세비청 결과가 상당히 비슷하게 오차율이 1%, 2%, 1.87이 가장 큰 값이네요. 그래서 상당히 괜찮은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은 LS 다이나와 AEM, 즉 ELS 결과를 비교를 한 건데요. 이거는 이제 벽체 모델링에 대해서 해석 결과를 비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케이스가 있는데요. 여기 T1, T2, T3는 이제 하중을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사이즈가 있는데요. 1번, 7번은 사이즈가 좀 다르게 해서 한 거고, 뭐 경계 조건을 다르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9가지 조건을 만들었습니다. 그 조건을 보시면은요. 1, 2, 3과 1A, 2A 같은 경우는 이제 티크니스가 다르고요. 그 다음에 강도도 다르고 탄성계수도 이런 식이 좀 다르게 해서 시나리오를 만든 겁니다. 보시면은 이 모델링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1번부터 9번까지 해서 7번 빼고 1, 2, 3, 4, 5, 6, 8, 9번은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고요. 케이스 1번의 두 번째 같은 경우 이렇게 모델링이 되어 있습니다. 좀 세밀하게 잘랐죠? 케이스 7번 같은 경우 이렇게 두께를 두껍게 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케이스 147 같은 경우 경계 조건을 아래 위로 고정을 했고요. 248번 같은 경우는 이렇게 3개면, 그리고 케이스 369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고정을 한 후에 이제 충격 하중을 준, 폭발 하중을 준 거죠. 정확히는 폭발 하중을 준 해석 예지가 되겠습니다. 폭발 하중은 이렇게 세 종류인데요. 크기가 다릅니다. 하나는 80, 그리고 요거는 320해서 한 4배 정도 키운 거고요. 얘는 3200 정도에서 40배를 키운 거죠. T1은 되게 작은 하중 상태, T2는 중간, T3는 큰 하중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T1 같은 경우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고요. T2는 일부 파괴, T3는 완전 파괴,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선형 재료 노동은 왼쪽 AEM 같은 경우 이제 되게 상당히 정밀한 모델을 썼고요. LS 다이나 같은 경우 이런 모델을 사용을 했습니다. 보니까 이제 강제 모델을 쓴 거를 같죠. 보시면은 이제 T1 케이스 원결과인데요. 이게 여기서 꽝 하고 충격 하중이 간 다음에 울렁울렁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괴가 일어나지 않은 탄성체이기 때문에 충격 하중이 먼저 탁 온 다음에 진동을 하는 거죠. 진동을 하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개가 충격 하중 이후엔 조금 벌어지는데 충격 하중이 들어왔을 때부터 진동 올라갈 때까지는 크게 뭐 차이가 안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두 번째 케이스 2 결과를 보여주고 있고요. 케이스 3, 케이스 3인데 이것도 작은 하중인데 여기까지는 이렇게 진동을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케이스 4부터는 이제 중간 정도의 하중이 들어갔을 텐데요. 처음에는 비슷하게 나오는데 갑자기 여기서 벌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죠. 그 이유는 LS 다이나 같은 경우는 요소 쪼개짐을 고려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쪼개지지 않았기 때문에 얘는 갔다가 여기서 소성 상태에 들어간 상태로 출렁이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ELS 같은 경우는 그 요소의 쪼개짐을 고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몇 개 요소가 쪼개지면서 쭉 늘어나는 걸로 보실 수가 있죠. 이렇게 쭉 가는 건 이게 늘어나는 겁니다. 이쪽이 변위이기 때문에 계속 늘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결과를 보여주는데 이 쪼개지기 전까지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케이스 5인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쪼개지기 전까지는 비슷하게 보여주고 쪼개진 이후의 거동은 차이가 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 결과인데 케이스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쪼개지지 않고 여기 갔다가 이제 좀 출렁출렁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케이스 7번 같은 경우는 매우 큰 하중이 들어간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한 20인치까지도 쭉 늘어났다가 LS 다이나는 출렁이고 있고요. 진동을 하고 있고 ELS 같은 경우는 그냥 뭐 완전히 쪼개져서 날아가는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결과고요. 세 번째도 마찬가지해서 쪼개지기 전까지는 두 개가 상당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ELS랑 LS 다이나의 해석 결과를 비교를 했고요. 그 결과를 이제 분석을 했는데요. 보면은 해석 모델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두 방법 자체가 일반적인 선에서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해석 시간을 비교를 해봤는데요. LS 다이나 같은 경우는 아까 그 벽체 모델링 2D였죠. 간단한 건데도 6분 정도 소요됐고요. AEM 같은 경우는 30초가 소요가 됐습니다. 두 개 되게 유사한 해석 결과고 쪼개짐까지도 구현을 했지만 30초밖에 안 걸렸던 얘기죠. 즉 해석 시간이 12배 차이가 납니다. 6분과 30초는 얼마 차이 안 나 보이지만 시간으로 따지면 6시간과 1시간의 차이, 12시간과 1시간의 차이죠. 이거는 날짜로 치면은 12일과 하루가 되겠습니다. 즉 어마어마한 해석 시간 차이가 난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ELS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건물 하나에 모델링을 해놓고 이제 반나절 만에 퇴근을 하실 수가 있지만 LS 다이나 같은 경우는 6일이 소요가 된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일주일 가까이 해석을 돌려놔야 되는 거죠. 구조물 안에 해석하는데 또 그게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지금까지는 이제 AM 해석 결과랑 실험 결과랑 두 개를 비교하는 건데 실험 결과의 어떤 특정 포인트에서의 계측값과 AM 모델에서의 어떤 특정 절점에서의 계측값을 두 개 그래프를 비교한 거였는데요. 이제부터는 실제적인 구조물들의 이제 붕괴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뮬레이션 한 거에 대한 애니메이션 예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이제 조적조 구조물입니다. 조적조 구조물이고 여기 폭원이 있고요. 초록색으로. 그래서 꽝 터지면 폭압이 쭉 전진하면서 유리창 창틀 그리고 벽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유리창이 먼저 날아가고요. 그 다음 창틀이 움직이고 파괴되면서 조적조가 벽체가 무너지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리 파편들이 막 튀고 있죠. 위험하게. 자, 오른쪽 예제 같은 경우는요, 벽체 비행기를 충돌했을 때 실험 테스트 영상인데요. 비행기 충돌하면 비행기를 다 모델링 하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비행기 자체가 크기도 하고 그 요속에서도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해석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피해가 큰 부품만 보고서는 그걸로 충돌 시험을 합니다. 비행기에서 가장 위험한 부분은 비행기 날개 엔진 안에 있는 엔진 날개 축 있죠. 날개축, 샤프트. 그게 가장 강성이 크고 단단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무게도 엄청나고. 그래서 그걸로 벽체에다가 충돌하는 실험 테스트 영상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서울대 실험동에 가보면은 한 10m 길이의 큰 굵은 샤프트를 갖다 SE 벽체에다가 1m가 되는 그런 벽체에다가 고속으로 꽝 충돌시키는 그런 실험을 한 걸 본 적이 있는데 소리가 어마어마하고 무섭더라고요. 보시겠습니다. 그냥 충돌이 쾅 일어나면서 벽체가 파동이 일겠죠. 그래서 옆에 경계 조건에 반사돼서 파가 막 반사돼서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맹놀이처럼. 여기 뚫고 들어가면서 파편이 막 날아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인데요. 두 번째 예제 같은 경우는 여기 무게추를 달아서 이제 구조물을 해체하는 예제가 되겠고요. 오른쪽은 구조물 배면 사면에서 이제 락이 떨어졌을 때 이제 그 영향에 의해서 이제 구조물이 파괴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빨간색 저 벡터 화살표는 속도 벡터를 나타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예제는요. 구조물이 있는데 중요 구조물 같아요. 구조물에서 이 앞에 도로가 있는데 도로 위에 차량이 한 대 서 있고 그 차 안에 폭탄이 설치되어 있다. 가정한 겁니다. 시나리오를 세워서 거기서 폭발을 일으켰을 때 영향을 보는 건데요. 요 앞에 여기 보시면 폭언이 보이죠? 초록색. 요쯤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이 기둥이 날아가고요. 그래서 하중을 못 버티면서 주저앉으면서 양쪽에 있는 기둥이 주저앉는 현상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폭발이 일어나서 그 기둥이 날아가죠. 그리고 양쪽이 주저앉으면서 이제 구조물의 앞쪽, 기둥이 없어진 이 앞쪽만 주저앉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VIP나 아니면 중요인사 같은 경우 사무실을 줄 때 뒤쪽으로 주면 좋겠죠. 도로가 없는 쪽. 보시면 여기 덜렁거리는 거 보실 수가 있는데요. 안 떨어지고 여기 매달려 있죠? 이건 실제로 철근이 배근되어 있어서 그 철근이 아직 버티고 있기 때문에 매달리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다음 시뮬레이션은요, 구조물에 비행기가 충돌하는 에어크래시입니다. 어마어마한 속도로 갖다 부딪히죠? 이 비행기도 ELS가 좀 모델링을 한 거고요. 그 보통 헬요소로 하지만 면으로 된데 얘는 솔리드 판때기 같은 걸로 지금 모델링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수행한 겁니다. 보시면 여기 날개 부분이 찢어진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요소, 부재가 이렇게 찢어지면서, 부재가 갈라지면서 요소 단위로 쪼개져서 날아가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대규모 모델인데요. 아주 큰 스케일인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시나리오 이제 폭발 해체 같은 경우는 폭발 시나리오를 만들죠. 기둥에다가 폭격을 설치하고 시간에 차를 두고 이제 폭발을 시키는데 이 예제 같은 경우는 안쪽으로 폭삭 주저앉는 거기 때문에 가운데 있는 구조물의 기둥만 다 없앤 겁니다. 그래서 한 방에 없앤 거기 때문에 아예 기둥을 모델링하지 않고 해석을 진행을 한 것 같습니다. 폭삭 주저앉고요. 안쪽으로 말려 들어가면서 순차적으로 이제 붕괴가 일어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실제로 매달린 거 다시 한번 보실 수가 있고 슬래브가 막 종이장처럼 휘는데 그것도 철근의 영향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막 파편들이 막 회전 앞서 날아다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 영상 보면은요. 이건 실제 구조물 폭발 해체한 건데요. 이거를 모델링을 한 겁니다, 먼저. 왜냐하면 그 폭발 시나리오를 만들 때 이게 안쪽으로 이쁘게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인데요. 동시에 폭발시켜버리면 얘네들이 서로 충돌하고 간섭을 일으키면서 밖으로 무너질 수도 있죠. 그래서 얘는
요거부터 먼저 폭파시키고요. 그 옆에 제일 오른쪽에 있는 거 두 번째로, 뒤쪽에 있는 거 세 번째, 왼쪽에 있는 거 네 번째 해가지고 폭파 시나리오를 만들었고요. 실제로 그 안에 수직으로 폭발시킬 수 있게끔 안에 기둥들을 이제 시간차를 두고서 폭발을 시키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요. 예제에서 이 오른쪽에 모델링에서 기둥이 없어지는 것을 지금 실제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 시간대로 동일한 시간상에서 이제 주저앉는 형상을 비교한 건데요. 근데 정확한 비교를 하고 싶지만 이게 폭발하면서 먼지가 많이 일어가지고 모양을 정확히 비교하기 힘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기둥이 없어지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첫 번째 기둥이 없어졌고요. 두 번째 기둥 없어지고, 세 번째 기둥 없어지고, 네 번째 기둥 없어지면서 주저앉는데 먼지 때문에 보이질 않죠. 일단 이 해석은 이제 어떻게 하면 이제 이쁘게 폭삭 주저앉느냐인데요. 보통 이제 파괴를 통해서 구조물을 붕괴시킬 때 배리어를 설치하죠. 파편들이 튀지 않도록. 그래서 배리어 밖으로 큰 파편이 나가지 않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예제를 통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을 보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ELS라는 프로그램을 소개시켜 드리면서 AEM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두 개의 리지드 바디를 스프링으로 연결한 방법이다라고 했을 때 신뢰감이 살짝 떨어졌었죠. 그렇지만 여러 가지 해석 예제들, 정적, 비선형 정적, 동적, 비선형 동적, 그리고 붕괴 시뮬레이션까지 보여드리면서 이제 그 신뢰성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큰 규모랑 그 해석 시간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퍼포먼스도 상당히 훌륭하다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